안녕하십니까? 예. 소리. 예. 예,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죠?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예. 우리 여기서 이제 공부했던 거 그죠? 양도. 요 양도소득세에서 뭐를 양도했을 때 과세하느냐? 그 과세 대상. 그죠? 과세 대상 했죠. 그 다음 요 양도의 개념,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그죠? OX. 예. 다음 소득. 요 소득은 양도 차익이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은 이게 납부할 세금. 요 세금인데 이 세금 중에서 여기 세금 그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비과세죠.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여기서 우리가 2년이라 하는 거, 요 2년이라 하는 거는 보유기간. 보유한 기간이다. 그죠? 보유기간이라 하는 거는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그렇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예. 그리고 이제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 요거는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요 파트가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예, 요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세 대상 했죠. 양도세 과세 대상은 뭐였죠? 몇 가지죠? 예, 그렇죠. 5가지. 예? 5가지 뭐라 그랬죠? 양도세는 부동산 양도하면 세금 내야죠.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면 분양권, 입주권, 그죠? 또 있었죠. 주식, 또 기타 자산, 그리고 파생상품, 요게 과세 대상, 그죠? 5가지. 그 다음 OX, 그 양도로 보는 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그죠? 요거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 요거는 부과 안 되는 거죠. 요거 5가지 암기하자 그랬잖아. 그죠? 뭐, 물론 또 암기가 안 되면 있겠지만은, 요거 5가지입니다. 5가지가 뭐였죠? 매, 수, 대, 부, 합. 요 앞자를 따서 이렇게 기억할 때 요래 기억하세요. 매가 뭐죠? 매매, 팔았다. 수는 뭐죠? 수용. 대는 대물 변제. 부는 뭐죠? 그렇죠. 부담부 정여. 합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양도로 보는 거. 그 양도로 보지 않는 거 하면은 요거는 예, 형식상 무상하면은 2가지 있다. 그죠? 상속과 정여.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요 양도로 보지 않는 거, 대표적인 이제 환지가 있었죠. 환지 나오면은 채비지, 보류지. 그죠? 그리고 공동소유물의 분할, 그리고 담보조로 넘기는 거 있다. 그죠? 양도담보. 요런 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기억나죠. 그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다음 우리 양도 차익 하면은 양도 차익은 내가 양도 가액에서 그죠? 취득 가액을 뺀 거. 그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뺀 차익이 양도 차익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보유 시의 비용 그걸 뭐라 하죠? 자본적 지출 또 팔 때 비용 뭐죠? 양도비 요걸 모두 빼고 나면 이걸 뭐라 하죠? 양도 차익이다. 그죠? 이 양도 차익에서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해 주죠. 그걸 뭐라 한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걸 빼고 나면은 양도 소득이라 하고, 요 양도 소득에다가 기본 공제는 얼마죠? 250만 원. 요걸 빼고 나면은 요걸 우리는 과세 표준 이랬습니다. 그죠? 과세 표준
여기에다가 세율, 여기 이제 세금, 그죠? 세금. 자, 여기 이제 우리 세금인데 요 세율이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은 6%에서 몇 프로 그랬죠? 40%. 요거 잠깐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내가 3억에 샀다가, 그죠? 3억에 샀다가 이걸 오늘 얼마에 팔았느냐? 5억에 팔았다. 그죠? 이걸 만약에 내가 토지를 샀다가 팔았는데 보유기간은 5년 3개월 보유했다. 그럼 이제 3억에 샀다가 5억에 팔았다. 그러면 세금 얼마쯤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3억에 샀다가 5억에 팔았으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죠? 2억. 2억이다. 그죠? 요 양도 차익이 2억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2억인데 이게 3년 이상 보유했잖아. 그죠?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 준다 그랬죠. 그 공제를 해주는데 요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해 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유기간이 길면은 길수록 물가는 매년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상승하죠. 그죠? 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평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물가는 점점 올라간다는 것은 취득할 때 요 금액하고 팔 때 금액이 점점 차이가 커지겠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럼 내가 오래 보유했다고 그럼 차이가 커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오래 보유했다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모순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매년 우리가 물가 평균 물가가 한 3% 정도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한 3% 평균. 어떨 때는 뭐 많이 올라갈 때는 뭐 18%도 올라가고 이랬습니다만은 적게 올라갈 때도 2% 올라가는데 평균 3%. 그래서 요게 매년 평균 3%씩 올라간다고 요걸 빼주겠답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럼 5년이면은 1년에 3%씩이니까 5년이면은 몇 프로 올라갔죠? 15%잖아. 그걸 공제 준다 이 말입니다. 15%. 그럼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분을 공제해 준다. 요게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예.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은 2억에다가 15%면은 금액이 3천만 원 되잖아. 그죠? 요 3천만 원이 이제 양도소득이라 이라고. 우리는 계산할 때는 요거 빼고 요거 빼버리면 되잖아. 그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바로 계산해보면 되죠. 그러면은 요거 15% 빼주고 그 다음에 빼는 게 기본공제 얼마? 250만 원. 끝났습니다. 요거 빼주고 나면은 요게 2억에다가 3천만 원 빼면은 1억 7천만 원이죠. 1억 7천만 원에다가 250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1억 6,750만 원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1억 6,750만 원 남았잖아. 그죠? 여기에 세율 이렇게. 세율표를 한번 볼까요? 교재 한번 보세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세율표 한번 봅니다. 양도소득세고 세율표를 한번 찾아봅시다.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먼저 찾은 분 말씀하세요. 그 페이지가 기억이 안 나네. 예. 몇 페이지? 예, 313? 예. 313쪽, 맞네, 그죠? 313쪽입니다. 그 313쪽에 보시면은 가운데 표가 나와 있죠. 그죠? 313쪽 찾았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지금 단계가 과세 표준에서 6단계가 나와 있는데 그 6단계 중에서 1억 6,750만 원이 거기에 몇 번째 들어갑니까? 5번째죠. 그죠? 5번째. 그 5번째 1억 5천만 원 초과 5억에 들어가잖아. 그죠? 거기 보면 이제 세율의 옆에 보니까 기본이 얼마죠? 기본이 3,760만 원. 그죠? 요 기본이 3,760만 원에다가 그 뒷말도 읽어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38%죠. 그러면 1억 5천만 원 초과 여기에서 1억 5천만 원 넘었는 거 1억 5천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1,750만 원이죠. 그럼 1,750만 원에 몇 프로? 38%. 요게 세금.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계산기로 하면 되는 거고, 약 얼마 나오나 이러면은 이게 한 665만 원 나옵니다. 알겠죠? 665만 원인데, 그럼 요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합한 금액. 그죠? 요게 우리가 더하면 얼마죠? 더해보면은 4,425만 원. 요게 납부할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 그죠? 요렇게 계산한다. 그래, 3억에 샀다가 5억에 팔았다. 2억 남았는데 5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그죠? 요 1년 단위로 우리가 3% 해주니까 15% 공제해주고,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 공제해주고, 요 1억 6,750만 원에다가 바로 세율, 그죠? 하니까 납부할 세금이 요거다. 그죠? 4,425만 원. 요렇게 계산한다. 그죠? 요게 우리 양도세 계산.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이거 합니다. 요쪽 부분, 그죠? 비과세 부분하고 신고납부 부분. 이제 요거죠.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거 할 겁니다. 비과세. 요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한번 쭉 정리 한번 할 거고, 그럼 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 한번 보세요. 교재는, 320페이지입니다. 오늘은 320쪽. 비과세는 32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320페이지에 보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다. 그죠? 비과세. 과세 안 한다. 요 비과세 부분에 아래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나와 있죠. 그죠? 1번, 그 1번에 보면은 파산 선고. 요거는 개인이 어떤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에 의해서 넘어가는 재산, 요런 거는 과세 안 하겠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농지의 교환과 분합 나온다. 그죠? 농지를 서로 교환하거나 또는 분합하면은 요 부분도 과세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1세대가, 그죠?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요거 과세 안 한다.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비과세하면 이게 주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거잖아. 그죠?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은 비과세입니다. 그죠? 그 요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고, 요거부터 말씀드릴게 보세요.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던 부분입니다. 자, 농지의 교환과 분합, 요런 거는 농지가 요렇게 만약 이런 겁니다. 요 농지의 경계가 예를 들어서 이래 돼 있다. 그죠? 요 위에 농지는 갑소유 농지고 아래쪽은 을소유 농지다. 그죠? 뭐 이런 경우에 서로 불편하죠. 그죠? 농사 짓기가. 그래서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에 요 농지의 경계를 이제 이렇게, 그죠? 요 경계선을 이렇게 변경하기로 했다. 요렇게. 요 위에 부분은 갑, 요건 아래는 을이다. 그죠? 요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요 부분과 갑의 요 부분과 을의 요 부분이 서로 교환된 거잖아. 그죠? 교환. 그리고 요게 교환됐고 또 분합이라 이랬습니다. 그죠? 요 분합이라 하는 거는 나누고 합했다 이런 뜻입니다. 요 떼주고 합했다. 그죠? 그래서 갑은 요 부분을 을한테 떼줬고 을로부터 요 부분을 내가 합했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분합이다. 그런데 요 부분과 요 부분의 농지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은 1,000만 원이고 요것도 1,000만 원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요 부분은 1,000만 원인데 여기 만약에 1,50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500만 원만큼 서로 돈 주고 받았겠죠. 그걸 이제 과세할 거냐 안 할 거냐 요 규정. 요게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럼 요 규정은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요 부분이 만약에 100만 원짜리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갑과 을이 서로 교환합니다. 그죠? 요 부분은 80원짜리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거는 100원짜리고 요거는 80원짜리다. 예를 들어서 그 차이가 얼마 생겼죠? 20이 생겼잖아. 그죠? 요 차이가 20이다.
그 요 20을 과세하느냐 안 하느냐 요겁니다. 요 규정을 잠그고 책을 한번 보세요. 교재, 예. 요 교재 보면은 321쪽 제일 위에 한번 봅니다. 그 321쪽에 보시면은 비과세를 위한 금액의 요건말이 나와 있죠. 그죠?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그 가액이 그죠? 차액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그랬죠. 그죠? 큰 쪽의 4분의 1 이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쪽이 크죠? 100이 크잖아. 요 큰 쪽의 4분의 1. 요 둘 중에 큰 쪽의 4분의 1. 그죠? 요 100의 4분의 1 얼마죠? 25죠? 25 안 되죠? 요거는 비과세. 그죠? 예. 큰 쪽의 4분의 1이 안 되잖아. 25가 안 되니까 요거는 과세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만약에 어뢰 농지가 70원짜리였다. 요거는 100원짜리고 요건 70원짜리다. 그죠? 요 100과 70원의 차이가 30원이죠. 요 30원은 25보다 크잖아. 요거는 과세하겠답니다. 과세. 요 부분은 비과세고 요거는 뭐 한다? 과세한다 이 말입니다. 과세. 요거는 이제 과세는 하되 만약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25를 넘었으니까 과세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걸 과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까지는 비과세고 25를 초과한 5만 과세할까요? 30을 다 과세할까요? 예? 요걸 우리가 30원 25를 넘었잖아. 그죠? 그러면은 25를 넘은 5만 과세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요걸 다 과세할까요? 예, 이때 법은 전부 다 과세합니다. 아시죠? 예, 요걸 다 과세한다. 그럼 요걸 우리는 예, 요 4분의 1 넘으면 모두 과세하고 요 4분의 안 되면 요거는 뭐 한다? 비과세. 아시죠? 예, 그래 요거 4분의 1이다. 기억하시고. 그럼 자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갑의 농지는 6억짜리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 을의 소유 농지는 4억, 예를 들어서 4억 뭐 3천만 원짜리다. 요걸 서로 교환했답니다. 갑은 6억짜리 농지를 주고 을로부터 4억 3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받아 서로 교환했다. 자, 이때 차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차익은 1억 7천만 원. 그죠? 요 1억 7천만 원이라는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요 차익은 1억 7천만 원인데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한번 방금 했던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과세합니까? 예. 자, 봅시다. 요거 큰 쪽의 4분의 1 그랬잖아. 여기 크죠? 여기에 4분의 1을 그랬습니다. 4분의 1이면 얼마죠? 1억 5천이죠. 1억 5천 넘었잖아. 그죠? 그럼 과세하죠. 알겠죠? 요거 과세한다. 그럼 과세하면은 요거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죠? 그럼 갑한테는 무슨 세를 과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은 1억 7천만 원 돈 받았습니까? 줬습니까? 2만 6억도 주고 받아야지. 받은 거잖아. 그죠? 받았다는 건 땅을 팔은 거잖아. 그렇죠? 양도세 내야 되지. 이 사람은 돈을 줬겠죠. 갑한테.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세 내야 되잖아. 그렇죠? 예,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큰 쪽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4분의 1. 요거 하나. 그죠?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4분의 1. 요거. 근데 이런 어떤 우리가 농지를 교환하고 분합하는 것은 이거는 어떨 경우에 우리가 교환 분합하느냐? 첫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농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와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 간의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다. 요 네 가지 경우가. 거기 보면은 국가 소유 네 가지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321쪽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4개 나와 있죠. 그죠? 그겁니다. 예, 바로 사유 나오잖아. 그죠? 1번,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2번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3번은 농어촌 정비법, 또는 농지법, 한국농촌공사, 농지관리기금법 등등 이런 법률 조항. 농업 관련 법률이 농지 관련 법률입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경작상 필요. 이때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다. 우리 세법 공부를 하실 때 뭐 경작기간 나오면 전부 3년입니다. 아시죠? 3년이다 딱 생각하시면 되고, 아 3년 이상 경작해야 된다. 그죠? 예, 경작기간 하면 3년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3년.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요 사유가 이런 거다. 그죠?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유로 인하여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에 큰 쪽의 4분의 1 이하면은 과세 안 한다. 그런데 이게 원칙이잖아. 그죠? 뭐 모든 법은 우리가 이제 세법 하고도 법이잖아. 그죠? 세금에 대한 법입니다. 법. 민법, 공법, 전 법입니다. 법. 법은 원칙이 있고 또 항상 뭐가 따라오죠? 예외가 따라옵니다. 예외.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그러잖아. 그죠?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옵니까? 예.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쪽이 많잖아요. 예외는. 이건 하나고 이거는 여러 개 많습니다. 그래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는 그리 항상 요거 같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러면 요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죠? 요런 경우라 하더라도 요게 해당되더라도 비과세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 안 해준다는 거는 뭐 한단 말이죠? 과세하는 경우. 그죠? 아, 요거는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다. 그죠? 그럼 과세하는 경우다. 언제냐? 요거는 과세하는 경우는 딱 한마디 기억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난 농지는 과세하겠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3년이 지난 농지다. 그죠? 언제로부터 3년이 지났느냐? 하나는 도시지역 하면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예, 일단 이런 상업지역이나, 예, 공업지역을 말하죠. 그죠?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또는 두 번째는 환지로 지정됐다. 환지 예정지로 요 지정됐다. 그죠? 환지로 지정됐답니다.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농지가 아닌 지목. 농지가 아닌 요 환지라는 거는 농지가 아닌 지목을 말합니다. 일단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지로 말하자면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는데 그런데 요게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농사 짓고 있다가 그 땅을 교환 분합하는 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농사 짓고 있다가 이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경우는 과세하겠답니다. 그래서 요 3년이 지난 농지다. 그죠? 다시 자 어디에 편입된 날?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 하나는 뭐다? 환지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뭐한다? 과세한다. 또는 다른 말로 비과세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아셨죠? 그래서 요게 농지의 교환과 분합입니다. 자, 거기 보시고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예, 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322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 322쪽에 제일 위에 보세요.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 하는 말이 보이죠? 그죠? 그게 1번 보면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농지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말을 바꿔버리면 뭐가 된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그게 나오잖아. 그죠?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한마디로 도시지역 이래 봅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난 농지.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제일 아래 보면은 환지, 예정지, 지정된 토지로서 마찬가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이 지난 농지. 요거는 비과세에서 뭐한다? 제외하겠다. 요게 농지 교환 분합 끝났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보세요. 농지의 교환과 분합은 큰 쪽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4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 하면 비과세. 이건 알겠죠? 그죠? 비과세한다. 요런 농지의 교환은 요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교환 분합하는 경우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서 농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서 또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분합하는 경우다. 요거는 사유. 그죠? 그런데 요게 원칙인데 요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과세하는 경우는 언제? 3년이 지났다. 그죠? 어디에서 언제로부터 토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환지로 다른 농지가 아닌 지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뭐한다? 제외. 아셨죠? 요게 농지 교환 분합. 예. 자, 여기서 우리 시험에 그 하나 나왔었는데 323쪽을 한번 보세요. 323쪽에 갈라놓기 한번 나왔죠. 그죠? 예. 근데 요게 한 요런 모양으로 요거 시험에 한 4번 나왔습니다. 4분의 1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분수 하나 또 기억하세요. 4분의 1 알았죠? 4분의 1이다. 그죠? 예, 거기 문장 봅시다.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거 물었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몇 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하는 경우다. 경작은 몇 년이라 그랬죠? 3년. 그리고 새로운 농지 취득 후에 수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3년 내입니다. 같은 말이고, 그리고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디귿은 몇 분의 몇? 4분의 1 이하. 그죠? 4분의 1이다. 3년, 4분의 1.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다. 그죠? 3년, 4분의 1. 이렇게 해서 경작기간은 3년이고 4분의 1이 나왔잖아. 그죠? 4분의 1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교환 분합입니다. 예, 여기 농지 교환 분합.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요거 농지 교환 분합은 알았고, 이제 요거 지금부터 이거 할 겁니다. 이거. 우리 그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요겁니다. 양도 가장 중심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이거 비과세, 요거 하고, 요거 비과세 이겁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할 겁니다. 1세대가, 요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 주택의 그 대지가 있죠. 부수 토지를, 요걸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다. 팔았다.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은 요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비과세. 우리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 과세 안 한다. 그죠? 요게 비과세 규정입니다. 근데 요 비과세에다, 그죠? 예외가 있다. 과세하는 경우, 과세하는 경우가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이걸 과세하는 경우가 고가주택. 요 고가주택은 금액이 얼마 초과라 그랬습니까? 9억 초과. 9억을 초과하면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아셨죠? 예, 과세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시 좀 어렵습니다만은 보세요. 8억짜리를 내가 주택을 샀습니다. 샀다가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 그죠? 그리고 12억에 팔았다. 이게 9억이 넘었잖아. 그죠? 요 조건이라면은 비과세가 되지만은 요게 9억이 넘었기 때문에 9억 넘는 부분은 세금을 과세한다. 그죠? 9억 넘는 부분. 그래서 이 경우에 양도 차익은 8억에 샀다가 12억에 팔았습니다. 차익이 얼마 생겼죠? 4억이죠. 4억이지만 요 4억을 모두 과세하는 건 아니고
요 중에서 9억을 뺀다 그랬잖아. 그죠? 빼고 과세합니다. 계산식 지난 시간에 했던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곱하기. 자, 시작. 요 112에 해당될 때 여기에 9억이 넘었잖아. 그죠? 요 요래합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다시 시작.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요래합니다. 아시죠? 그죠? 다시 8억에 샀다가 12억 팔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4억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전체 우리가 팔은 날 12억이잖아. 그죠? 12억 분의 12억에서 9억을 빼고 이렇게. 그럼 요게 얼마죠? 10분의 3이잖아. 4분의 1이죠. 4억의 4분의 얼마? 1억. 그렇죠. 요걸 과세하겠다 이거죠. 그럼 양도 차익이 4억 중에서 3억은 비과세하고 3억은 과세 안 하고 요거는 과세하겠답니다. 1억. 아시겠죠? 요거 얼마고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얼마고 이렇게 요거 양도 차익 얼마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 하나 더 해볼까요? 7억에 샀다가 1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보유하고 오늘 팔았습니다. 10억에 팔았다. 9억 넘었잖아. 그죠? 그럼 일단은 양도 차익은 3억이죠. 3억이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 과세하는 건 아니고 9억을 빼준다 그랬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시작.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10억 분의 요거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9억 빼준다 이겁니다. 그럼 10분의 1이 되잖아. 그죠? 3억에 10분의 얼마죠? 3천만 원 되겠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3억이 양도 차이지만은 요 3천만 원만 과세한다. 2억 7천만 원은 비과세. 3천만 원 요거 세금 내랍니다. 요거는 세금 내세요. 이렇게. 아시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10억에 샀습니다. 10억짜리 주택을 하나 샀다가 이걸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오늘 팔았는데 15억에 팔았답니다. 15억에. 자, 15억에 팔으면 차익 얼마 생겼습니까? 5억. 5억 생겼죠? 5억이지만 이걸 다 과세하는 건 아니다. 그죠? 요거 자, 다시 시작. 15억 분의 15억 마이너스 9억. 그렇죠. 이제 알겠죠? 그죠? 요래 계산합니다. 15억 분의 15억 마이너스 9억. 이렇게. 그러면 요게 15분의 6이 되니까 5, 6, 30에다가 15 나누니까 2억 나오네. 그럼 5억이 차익이지만 3억은 비과세 해주고 5억 중에서 2억에 대해서는 세금 내세요. 알겠죠? 그래서 고가주택은 요거는 9억 초과분 9억을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그죠? 그걸 하나 더 있습니다. 외국에 집이 있으면 과세하겠답니다. 외국에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이거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국내 우리나라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고 외국에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요거는 과세합니다. 알았죠? 무조건. 예, 그래 고가주택과 국외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그죠? 요게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데 그럼 이제 하나씩 그죠? 요게 우리가 말하는 1세대의 요건. 이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럼 1주택이란 여기에 따른 부수 토지란 이런 식으로 2년 보유라 하면 여기 이제 하나씩 그죠? 예, 알아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세대가 나왔다. 그죠? 자, 보세요. 1세대라 하는 것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 세대주를 우리 세법에서는 거주자라 이래 표현합니다. 거주자. 아시겠죠? 그죠? 세대주를 거주자라 하고 이 거주자는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요게 1세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동거가족 있겠죠. 그죠? 동거가족은 있어도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세대 요건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결혼해야 1세대다. 그죠? 혼인한 세대가 1세대다 이 말입니다. 혼인하면은 1세대가 된다. 1세대라는 거는 결혼한 세대가 1세대다. 예. 결혼하면은 1세대로 간주한다. 1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럼 배우자가 있어야 되니까 결혼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게 원칙인데 그럼 혼자 사는 사람은 1세대 아니냐? 예외가 있다. 그죠? 예외가. 혼자 살아도 이 배우자가 없어도 이 사람 혼자 살아도 1세대로 간주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게 언제냐? 첫 번째, 이 사람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아시죠? 이 사람 나이가 30세 이상이면 결혼 안 해도 1세대입니다. 또 하나는 이 거주자가 소득이 있거나, 요 소득은 지금 국민 기초생활이니까 결국 요게 이제 한 얼마쯤 되나 이러면 한 3만 원쯤 됩니다. 월 소득이. 그 63만 원 정도 되니까, 그죠? 직장 시간하면 다 이 정도는 다 받잖아. 그죠? 그래서 직장이 있거나 이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결혼했다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우다. 요 경우. 요 네 가지 경우는 이 사람이 없잖아. 그죠? 예. 없어도 이 사람 혼자 살아도 1세대로 본다. 이 사람 나이가 몇 세? 다 같이 30세 또 뭐가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이 사람이 뭐 했거나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다. 그죠? 네 가지 시작. 30세 소득 사망 이혼. 알았죠? 네 가지. 예. 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많이입니다. 예. 당연히 많이죠. 자,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아들이 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나이가 27살입니다. 예,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아버지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아들 명의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27살이니까 여기 해당 없죠. 그런데 직장에 있으니까 여기 해당되잖아. 그죠? 그럼 이 아들은 별도 세대로 간주해 준다. 별도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1세대 1주택, 아들도 1세대 1주택, 따로따로. 그럼 아버지가 2년 보유하고 팔면은 뭐 된다? 비과세. 아들도 2년 있다가 팔면은 비과세입니다. 따로따로. 세대가 따로따로 합니다. 예, 질문을 이따가 하세요. 예,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촬영 중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질문밖에 걸었습니다. 이따 질문 한 번에 받을게요. 예. 나이가 35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학생입니다. 그럼 여기 해당되잖아. 그죠? 여기 해당되니까 이 사람도 뭐죠? 1세대입니다. 요것도 1세대.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이가 27살입니다. 학생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해당 안 되잖아. 그죠? 소득도 없죠? 요럴 때는 별도 세대를 안 봅니다. 합쳐버립니다. 1세대 몇 주택? 2주택 되어버립니다. 요거는 1세대가 집이 두 채잖아. 그죠? 2주택이다. 그러면은 집이 2주택이니까 이걸 먼저 팔거나 뭐 하죠? 과세해버립니다. 나중 파는 집은 뭐가 되죠? 비과세 되겠지. 먼저 파는 집은 과세됩니다. 요거는 1세대가 몇 집을 가지고 있죠? 2주택 소유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1세대 2주택자 이래버립니다. 요 개념 아시겠죠? 그죠? 자, 요거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예. 요게 제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학생인데 여기 보세요. 30세 이상은 안 되고 학생이면서 뭐 알바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학생이 소득이 있는 경우다 이런 게는 그죠. 이런 거는 법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 유권 해석을 내야 되는데 법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요거는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학생이면서 소득이 있다면은 요거는 요쪽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죠? 소득 있는 걸로. 그렇겠죠. 그죠? 요런 거는 뭐냐면 요런 게 이제 유권 해석인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실무에 가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법에는 이렇게 딱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유권 해석을 해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 하시겠죠, 그죠? 예. 예. 아니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8배. 8배. 그거는 고가주택은 연간 우리가 8% 올라간다고 보고 8배수를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5년이잖아. 그죠? 5년을 보유했으면 8%면 5, 8이 40% 공개해 버립니다. 그 장기보유 특보 두 가지입니다. 3%짜리가 있고 8%짜리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8%. 아시겠죠? 예? 아니죠.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고가주택에 한해서 해주는 거죠. 여기에 해당돼야 되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에 아까 요 했잖아. 그죠? 8억에 샀다가 10에 파는 요 조건에 해당돼야 됩니다. 요 조건에 해당 안 되면은 비과세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 다 과세해야 되죠. 4억. 그렇죠? 예. 이따 합시다. 지도 좀 나갔다가 다 하고 나서 제가 질문 받을게요. 예.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이걸 촬영 안 하면 관계 없습니다. 하면은 뭐 야간에 오시는 분은 수시로 지금 다 받아들이는데 이게 지금 촬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질문하시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무슨 소리 하노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시간을 따로 드리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지? 예, 이따 질문합시다. 자, 일단은 요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이제 요 1세대가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걸 조금 더 우리 책을 한번 보세요. 그 1세대에 대한 요건입니다. 예. 그거는 324쪽이네, 그죠? 324쪽을 한번 보세요. 예, 거기 보면은 1세대에 대한 요건 나오잖아, 그죠? 예, 원칙은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 있어야 된다. 그죠? 거주자와 배우자. 아래 보면 예외가 나오죠.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동그라미 1번. 연령이 30세. 요거는 물론 만입니다. 만 30세. 예. 우리가 나이 나오면 전부 만입니다. 만 나이죠. 예.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다. 그죠? 3번에 보면은 바로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소득이 얼마냐 하면은 이거는 매년 바뀝니다. 그죠? 매년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말하면은 기초, 그죠? 우리가 지금 시급이 얼마죠? 기본급이 금년에 책정됐죠. 그죠? 그거 기준하는 겁니다. 매년. 그래서 약 한 60, 제가 알기로는 63만 원, 5만 원 사이 될 겁니다, 아마. 예, 그 정도, 거의 기본,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다. 그죠? 그런데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여기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은 1세대입니다. 아시겠죠? 미성년자가 혼인하면은 1세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성년자가 포함된다. 요거는 소득이 포함 안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우리가 1세대에 대한 요건이고, 두 번째 가볼게요. 보세요. 예, 거기 보면은 1주택이 나오죠. 그죠? 1주택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죠? 요 주택이라는 거는 주거용 건물을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주택, 주거용 건축물인데, 요 주거용 건축물은 그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 용도, 공부상의 주거용 건축이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건물이다. 그죠?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게 다른 경우가 있더라. 다른 경우가 공부상에는 주택인데 실제는 상가로 이용하고 있다. 그죠? 공부상에는 지금 주거용 건축물인데 실제는 상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공부상에는 상가인데 실제는 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할 거냐,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할 거냐, 어느 그쪽이죠? 예,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세법은 실질과세를 합니다. 요걸 기준합니다. 아셨죠?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요걸 원칙으로 한다. 아셨죠? 사실상 용도를 기준한다. 우리 법은 모두 사실과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과세하겠답니다. 실제 용도. 그런데 만약에 실제 용도가 주용이다. 그죠? 만약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별장 같은데 요 별장에서 살림살이 하고 있더라. 그럼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요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별장 같은 데는 제외. 또는 콘도미니엄. 요런 콘도미니엄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요런 것도 제외하겠다. 요것도 주택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기숙사, 숙소. 요런 등은 주거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요거는 제외. 알겠죠? 별장이나 콘도나 숙소 있죠. 그죠? 이걸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도 이런 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다시 공부상 용도와 사실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는 뭐라 한다? 사실상 용도. 그렇지만은 별장이나 콘도나 숙소를 사실상 주거용 용도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이런 건 비과세에서 뭐 된다? 제외. 알았죠? 1주택이다. 그리고 부수 토지가 나온다. 그죠? 만약에 주택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집이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는데 땅은 굉장히 크다. 그죠? 이만하다. 그 요게 만약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면은 요 건물과 토지를 모두 비과세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땅이 굉장히 크다. 그죠? 그러면은 요 바닥 면적이 있죠. 요 바닥 면적의 일정 부분입니다. 요 바닥 면적의 5배까지 또는 10배까지만 비과세고 요게 넘는 부분은 과세하겠답니다. 과세. 그러니 최대 한도가 5배, 10배까지만 해주겠다. 요 바닥 면적입니다. 알겠죠? 바닥 면적의 5배입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냐? 도시지역. 요거는 농촌지역을 말합니다. 요거는 5배는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몇 배? 5배. 농촌지역은 몇 배? 10배. 도시지역. 이걸 이제 우리는 법에서 이래 표현합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인데 이걸 이제 도시지역 안에 있다. 요걸 우리가 도시지역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밖. 안과 밖. 알겠죠?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몇 배? 5배. 밖에 있으면 몇 배? 10배이랍니다. 10배. 그래서 요 토지는 주택의 토지는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몇 배까지죠? 5배. 도시지역 밖에서만 몇 배? 10배까지 비과세 준다. 그죠? 한도. 요게 이제 맥시멈이죠. 최대 한도가 5배, 10배. 예. 토지는 요거 넘는 부분에 요건 과세한답니다. 알겠죠? 바닥 면적의 5배입니다. 도시지역은 바닥 면적의 5배고 도시지역 밖은 10배. 요게 농촌지역입니다. 자, 요런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이고 일부는 상가용입니다. 그죠? 주택과 상가가 있다. 이걸 우리 흔히 뭐라 부르죠? 상가주택 하죠. 그죠? 근데 세법에서 이걸 우리가 겸용주택이라 이래 부릅니다. 겸용주택. 다시 시작. 겸용주택. 한 번 더 시작. 겸용주택. 요 겸하여 두 가지 겸하여 사용한다. 겸용주택. 상가주택. 알겠죠? 예. 그런데 이때 요 주택의 면적이 요게 만약에 바닥 면적이 있죠. 요게 60제곱미터고
상가의 바닥 면적이 40이다. 그죠? 요게 크죠? 요게 크면 이거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 알겠죠? 예. 아, 요쪽 주택이 크면은 전부 주택이다. 그죠? 그럼 만약에 주택은 바닥 면적이 40이고 상가 쪽은 60이라면은 뭐로 볼까요? 그건 아니고 요것만 주택이고 요거는 상가로 봅니다. 따로따로. 아시겠죠? 예. 같다. 주택은 50이고 상가도 50이랍니다. 이건 뭐로 볼까요? 이것도 따로따로 봅니다. 요것만 주택. 요것만 주택이고 요거는 상가. 요것만 주택이고 요거는 상가. 요게 큰 경우는 전부를 뭐로 본다? 주택이고 요거는 전부 주택. 그럼 만약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다면 요 경우는 이게 전부가 비과세 되겠죠. 그런데 요 경우는 요것만 비과세고 요거는 과세되고 요거는 비과세고 요거는 과세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클 경우 주택 부분이 클 경우는 요 클 경우에는 전부 주택이다. 그죠? 아, 주택 부분이 클 경우에만 요거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아, 여기 클 경우는 전부 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은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또는 각각 그 용도로 본다. 그죠? 요 주택의 면적이 40제곱미터고 상가는 60이다. 이 건물의 토지 요 바닥면 토지는 300제곱미터.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고 요거는 도시지역 안에 소지하고 있답니다. 이 경우에 이 건물을 내가 팔았다. 요 건물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되는 건물 부분의 면적과 토지 부분의 면적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비과세되는 거. 지금 주택은 40이고 상가는 60입니다. 그 부수 토지는 300이죠. 그죠? 요 경우 이 건물을 내가 팔았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고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요걸 팔았을 때 비과세되는 부분, 비과세. 건물은 어느 게 비과세 되죠? 그렇죠. 요게 적으니까 요것만 주택이잖아. 그 요것만 비과세, 요거는 뭐 된다? 과세됩니다. 알았죠? 요것만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40만 비과세 되겠죠? 그죠? 뭐 토지는 얼마일까요? 예, 200 아닙니다. 200이 왜 나왔나 하면은 저기 계시는 분은 그죠? 여기에다가 5배 했죠. 그래 하면은 확률이 50%는 맞고 50% 틀립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한도가 5배, 10배입니다. 그럼 이걸 일단은 뭐에다 하면은 요 300을 40대 6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배분을 먼저 해주고. 알겠죠? 요 300을 가지고 40대 60 나눠줘야 돼. 건물 면적에 비례해야 되니까 4대 6으로 나눴습니다. 동그라미 띄고 나면 4대 6이잖아. 그죠? 4대 6이면 더하면 얼마입니까? 10이죠. 10분의 4는 주택. 그럼 300 중에서 10분의 4는 주택 부분의 토지가 되는 거고 10분의 6은 상가 토지가 되죠. 그럼 300 요 중에서 10분의 4는 주택의 토지니까 얼마죠? 그렇죠. 120. 상가 토지는 얼마죠? 180이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이 비과세가 됩니다. 40과 120. 아시겠죠? 요거는 과세는 60과 180이고. 알았죠? 그래서 비과세되는 건물은 40이고 토지는 120이 됩니다. 답은. 그런데 만약에 이게 300이 아닙니다. 그죠? 자, 보세요. 요게 만약에 숫자 다르다. 그죠? 우리 배분을 하니까 요게 220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220이 나오면 한도가 5배잖아. 200까지만 비과세입니다. 그럼 200까지만 비과세, 20은 뭐 될까요? 과세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일단은 우리는 먼저 배분을 먼저 하고 나서 한도가 5배, 10배, 한계가
이해되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는 문제. 하나 더 볼까요? 보세요. 만약에 자 요런 상가 건물이 있다. 그죠? 우리는 뭐 쉽게 상가 건물인데 법에서는 겸용주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과 상가다. 그죠? 요 주택의 면적은 예를 들어서 30제곱미터다. 상가 쪽은 70이다. 뭐 숫자는 간단히 합시다. 이 부속 토지가 얼마냐? 이게 만약에 600제곱미터랍니다. 마당이. 이 건물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했습니다. 위치는 도시지역 안에 있답니다. 도시지역 안에 소재한다. 예. 이럴 경우에 이 건물을 팔았습니다. 이 건물을 팔았을 때 이 전체를 팔았죠. 그죠? 이걸 팔았을 때 우리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각각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건물과 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30과 150 맞네요. 그죠? 예. 일단은 건물은 요게 적으니까 요거만 비교해서 맞잖아. 그죠? 30만 비과세 맞죠? 그죠? 이거 맞고 그럼 600을 가지고 3대 7로 배분해야 됩니다. 먼저. 예. 그러면은 3대 7로 배분한다는 거는 더하면 얼마죠? 10이죠. 10분의 3 주택. 10분의 7은 상가잖아. 그죠? 그럼 전체 600 중에서 10분의 3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180이죠. 그럼 주택의 토지는 180이고 상가의 토지는 420이 되겠네요. 그죠? 20. 자, 30과 180인데 30과 180인데 주택은 요 바닥 면적이 몇 배라 그랬습니까? 5배까지 해야 돼요. 5배. 안에 있으니까. 그죠? 한도가. 여기에 5배니까 150이잖아. 150만 비과세. 요게 150만 비과세. 요거 30은 뭐 되죠? 과세. 그럼 이 건물은 요 토지와 토지는 150만 비과세입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에 과세되는 부분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그죠?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를 물어봤다면은 건물은 요거는 과세되죠. 상가 건물 70원 과세되고 토지는 얼마? 토지는 얼마 과세되죠? 그죠? 450이잖아. 420하고 여기에 30 남아있잖아. 150 비과세니까. 그죠? 150 떼고 나면 30 남았죠. 요게 과세되니까 결국 얼마죠? 450이 과세된다. 아시겠죠? 그죠? 요래 과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용주택인 경우는 요 부분이 적으면 주택부만 보고 요게 크면 전부를 물어본다. 주택이고. 그죠? 모두 비과세고. 아시겠죠? 그죠? 요게 우리가 겸용주택입니다. 이거는 계산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2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죠. 그죠? 작년, 저작년에 나왔었고, 한 번 나왔고, 그전에 또 한 번 나왔고. 이건 지금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니까 알아야 됩니다. 요게 겸용주택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주택 상가다. 그죠? 요 주택 부분은 만약에 요거는 65제곱미터고 상가는 35랍니다. 부수 토지는 400제곱미터입니다.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다. 도시지역 안에 있답니다. 이때 이 건물을 팔았다.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은 각각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건물 얼마? 100. 이게 크잖아. 이쪽이 크면 이 전부가 뭐죠? 주택이니까 몽땅 비과세잖아. 그죠? 100. 100이 비과세다. 토지는 얼마? 이 전체가 주택인데 다 주택이잖아. 다 주택으로 보니까 이거 100이잖아. 100. 그래 5배까지니까 400도 다 비과세 될 수 있죠. 그죠? 비과세입니다. 전부 주택이니까. 주택이니까 100이 돼버리잖아. 한도가 5배면 500이 되잖아. 그죠? 500이 안 되니까 다 비과세죠. 그죠? 아시겠죠? 예. 여기 이제 우리 겸용주택입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